이준석 쪽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아침에 이제 이기인 사무총장 잠깐 네. 방송 앞두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거든요. 네, 네. 삼자회동 왜 제안했냐. 네. 장동혁하고 둘이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준석한테 사람들이 언론이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동혁 지금 윤어게인이고 탄핵도 지금 반대하고 계속 그렇게 연대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범야권으로 조국까지 껴가지고 이렇게 만나자라고 이준석의 생각을 한 거지. 현실적으로 민주당을 주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석수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를 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동혁이 좋아서 지금 이준석이 손을 잡는다라고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오히려 조국을 껴서 이 장동혁하고의 브로맨스 같은 이런 분위기를 좀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준석의 본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의제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아유, 장동혁 대표 너무 표정이 좋으시네요. 한동훈 빼고 그린라이트. 지금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 악수를 하고 있네요. 자, 얼마 전에 발표했죠. 장동혁 대표 쇄신안 발표할 때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왔어요. 이 개혁신당의 색깔이었죠. 폭넓은 정치연대. 지금 저 주황색 넥타이를 딱 하고 나와서 훈훈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화답을 했네요. 어제였어요. 야당 원내대표,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 장동혁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통일교 특검, 공천원금 특검, 우리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입법을 논의하자. 장동혁 대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애매한 지점이 하나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랑은 같이는 못 가겠지만 이준석 대표랑은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자, 뭐 사실 뭐 정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김 의원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왜냐면 밖에서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시그널은 명백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준석하고 손을 잡고 싶어하는 거는 이미 뭐 많이 알려졌고 그 측근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네. 다만 이제 그 지지층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갈 수는 없으니까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게 뭐 주황색 넥타이도 빌드업을 차곡차곡 하나씩.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 쪽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아침에 이제 이기인 사무총장 잠깐 네. 방송 앞두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거든요. 네, 네. 이준석 대표가 왜 이거 삼자회동 했냐, 왜 제안했냐. 네. 이게 장동혁하고 둘이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준석한테 뭐 사람들이 언론이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동혁 지금 윤어게인이고 네. 뭐 이렇게 탄핵도 지금 반대하고 뭐 이런 쪽이하고 지금 손 잡고 있는데 이준석 너 그러면 손 잡는 거 맞느냐. 네. 계속 그렇게 연대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범야권으로 조국까지 껴가지고 이렇게 만나자라고 이준석의 생각을 한 거지. 장동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현실적으로 네. 지금 뭐 민주당을 주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석수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를 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이 좋아서 지금 이준석이 손을 잡는다라고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오히려 조국을 껴서 이 장동혁하고의 이 소위 말하는 브로맨스 같은 이런 분위기를 좀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게 네. 이준석의 본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또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고성국 씨, 뭐 전한길 씨, 이런 강성 세력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랑 연대를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연대를 손을 잡는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이거는 지지할 수 없다. 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이게 결합이 될까요? 일단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연대하고 또 선거에서 지면 그 책임 누가 지냐,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만약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합쳐서 정말 중도 범보수의 연대가 이루어져서 네. 단일 후보를 내서 이번 지방선거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준석 네.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연대 움직임에 손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약간 지난 그 대선과 비슷한 형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대선이랑. 대선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 압박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후보는 당시에 단일화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단일화 전 어렵다고 본 게 두 가지 이유였거든요.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계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준석 후보가 요구했었던 수준만큼의 양해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연대한다고 이길까? 그래서 뭐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정해졌을 때 이기면 그 전리품을 이준석 후보도 함께 나눌 수 있는데, 네.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한 정치 7단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치 그거 7단. 당연히 단일 후보 해도 지금 선거에서 질 것 같은데 괜히 뭐 해갖고 내가 굳이? 광을 팔면 이 광값을 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값 줄 사람도 없는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의 상황도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을 거고,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의 개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여전히 개혁신당이 뭐 연대든 더 나아가서 합당이든 이거 하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선거까지 지속될 것 같고, 전 예측해 보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혁신당과 연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의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죠. 그리고 배현진 의원입니다. 한때 홍준표 퀴즈였는데 이게 저희가 준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홍준표 이제 전 대구시장이시죠.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어요. 인성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학력 콤플렉스로 줄 찾아 3만리. 5번째 줄인데 그 끝은 어딘가.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누구의 이름도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누구인 줄 유추할 수 있었죠. 결국 그 대상자로 이제 사실상 회자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즉각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홍 전 시장 일생 동력은 콤플렉스. 수비상관으로 뭐 콤플렉스를 맞췄네요.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한동훈 등 후배들에 대한 질투를 좀 접고 노년에 집중하시라. 그러니까 뭐 소위 홍준표 시장이 전 시장이 5번째 줄을 잡은 배현진 의원의 마지막 줄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배현진 의원은 맞받아 쳤어요. 자, 근데 이게 두 분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발언 수위가 센데 그 홍 전 시장 갑자기 이런 글을 왜 올린 거라고 보세요, 김 의원님? 아니 뭐 계속 이제 배현진 의원이 또 홍준표 시장 저격도 하고 좀 적당히 네. 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계속 하니까 그런 건데, 그냥 두 분이 다 맞는 얘기예요, 서로에게.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아, 서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뭐 배현진 의원이 여러 차례 소위 말해서 라인을 갈아탄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 얘기 뭐 이런 얘기하면은 배현진이 뭐 하고 있는지 봐라. 아, 대세가 그쪽에 있다. 네, 대세가 그쪽이다. 바람 부는 대로 싹 어느 순간 저는 뭐 그것도 능력이라고 봐요. 그럼요. 저는 진짜로 정치잖아요. 그렇게 한 번만 갈아탔을 뿐인데 배신자 소리 듣고 막 거의 정계 퇴출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스무스하게 갈아타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풍향계, 여의도 풍향계다 뭐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배현진 의원이 잘 계속 갈아탄 것도 맞고, 뭐 홍준표 시장 정계 은퇴했다라고 하는데 감나라 배나라 특히 뭐 잘못했다, 그리고 네. 본인이 윤석열 때 본인은 뭐 쓴소리 했나요? 본인도 뭐 그렇죠. 코박콩이라는 이거 코박고 이렇게 코박콩. 예,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수능적으로 어떻게 친윤 뭐 이렇게 도움 좀 받아볼까, 윤석열 네. 도움 좀 받아볼까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마치 굉장히 의기로운 척하는 것도 웃긴 얘기죠. 그래서 그냥 두 분 다 그만해라. 서로에게 더 진행되면은 서로에게 도움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런데 이 두 분이 조금 주장이 살짝 달라요. 홍 전 시장은 배 의원한테 딸 같은 애를 거둬줬더니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그 표현은 뭐 수정을 하신 건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또 배 의원은 또 얘기가 달라요. 자신이 내가 사실 홍 전 시장 더 많이 도왔지 뭐 인생 3번은 구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다 각자의 생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자신이 그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제가 그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네. 미래에셋 그 그룹을 창업하신 분이 박현주 회장이잖아요. 이분이 58년생이고 처음에는 동원증권에서 지점장, 그러니까 증권사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증권사 지점장 생활하고 나와서 창업해갖고 여러 사업을 할 때 매일경제신문사에 있는 증권 기자들이 네. 여러 좋은 기사들을 뭐 돌아가면서 좀 써주지 않았겠습니까? 뭐 금융시장을 개척한다, 뭐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쓰고 그때는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야, 박현주 내가 키웠어. 아, 근데 서로 다들 내가 키웠다. 그렇게 키운 사람이 한 10명 되더라고요. 야, 지금은 그 미래에셋 회장님을 근데 박현주 회장이 실제로 그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었던 그 기자들의 힘으로 컸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힘으로 컸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각자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보고, 아니 순간순간 그때 결정을 할 때는 최고의 의사결정을 각자에서 할 거 아닙니까? 홍준표 당시의 당 대표로서 배현진이라는 그러니까 문화방송 MBC에서 핍박받는 이미지의 그 젊은 정치인을 데려왔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육성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공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배현진 의원도 당시에 홍준표 시장 그 당 대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가 가서 도와드린 거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좀 궁색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차도 한 30살 가까이 나고 그렇죠. 정치적인 무게감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야 뭐 시장, 의원, 대통령 후보 두 번이나 네, 대통령 후보를 최종적으로 한번 했었죠. 한 번 2017년에 하시죠. 했죠. 아, 그러네요. 당 대표 했었죠. 뭐 이런 분이 지금 재선에 배현진 의원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진실 싸움을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도 뭐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광화문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시라. 우리 홍 시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